미니멀리즘 예술의 버장 도널드 저드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의 작품 딱 보면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단순함 속에 아주 정교한 규칙과 코드가 숨어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네, 바로 이 작품이에요. 똑같이 생긴 상자들이 그냥 쭉 쌓여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예술이라고? 이렇게 묻곤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만약에 이 작품의 진짜 매력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어떤 수학 퍼즐 같은 거라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이 차가운 금속 상자들 속에 숨겨진 우아한 논리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작품들이 도대체 왜 이런 모습인지, 그 겉모습 너머에는 뭐가 있는지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도널드 저드의 세계는요, 딱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순수한 형태,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재료, 마지막으로 그 작품이 놓인 공간. 그는 예술에서 작가의 감정이나 막 복잡한 이야기 같은 걸 싹 걷어내고 싶어 했어요. 오직 이 세 가지, 이 본질만 남기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단순함은 다분히 의도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뭐 저드 개인의 취향을 넘어서서 당시의 하나의 거대한 예술 철학의 일부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바로 미니멀리즘입니다. 흔히 미니멀리즘 하면 그냥 단순한 스타일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아주 구체적인 원칙과 규칙이 있는 일종의 철학에 가깝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모든 꾸밈을 없애고 오직 순수한 형태에만 집중해요. 두 번째, 작품 그 자체보다도 그 작품이 놓이면서 생겨나는 공간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마지막, 바로 이 부분이 오늘의 핵심인데 반복과 배열을 통해서 어떤 수학적 질서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자, 이제 진짜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저들의 작품들을 보면 상자들이 배열되어 있잖아요. 그게 그냥 아무렇게나 놓인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수학적인 시스템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 그가 사용했던 시스템 중 하나가 바로 이 랭포드 배열이라는 건데요. 이름만 들으면 좀 복잡해 보이죠? 근데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예를 들어 숫자 3과 3 사이에는 무조건 다른 숫자 3개가 들어가야 하고 1과 1 사이에는 숫자 1개가 들어가야 한다는 그런 규칙이에요. 여기 과정을 보면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1, 2, 3 숫자 쌍이 있다고 쳐요. 그럼 먼저 제일 큰 수 3과 3 사이에 빈칸 3개를 딱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남은 칸에 1과 1 사이가 한 칸이 되도록 쏙 집어넣고요. 마지막으로 남은 두 자리에 2와 2를 넣으면 와, 보세요. 3, 1, 2, 1, 3, 2. 완벽한 수열이 만들어졌죠? 진짜 무슨 퍼즐 맞추는 것 같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숫자 퍼즐이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작품에 보이지 않는 설계도였던 거예요. 상자들이 놓이고 비어있는 그 공간들, 이 모든 배치가 사실은 이 랭퍼드 배열 같은 아주 엄격한 수학적 규칙을 따르고 있었다는 거죠. 놀랍지 않나요? 좋습니다. 그럼 이 숫자 규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눈으로 보는 조각품이 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핵심은 이겁니다. 수열에 있는 어떤 숫자는 예를 들어 금속 상자의 크기, 즉 채워진 공간을 결정해요. 그럼 그 다음 숫자는 상자와 상자 사이에 비어있는 공간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죠. 결국 이 숫자들의 나열 전체가 물질과 빈 공간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완벽한 시각적 리듬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작품에서 그 리듬이 정말 명확하게 보이죠? 채워진 공간과 비워진 공간이 어떤 규칙을 가지고 반복되면서 시각적인 운율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이건 작가의 감으로 이쯤이 예쁘겠지 하고 배치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수학 공식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기반으로 생각하는 방식은 단순히 미술계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 영향력이 디자인, 또 다른 예술가들, 심지어는 오늘날의 기술 분야에까지 쭉 이어지게 되죠. 저즈드가 예술 작품뿐만 아니라 가구도 디자인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기 보시면 그의 가구와 조각품이 나란히 있는데요. 겉모습은 다르지만 완벽한 비례라든지 재료의 본질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방식이라든지 그 뿌리에는 똑같은 철학이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저드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와 동시대를 살았던 다른 미니멀리즘 작가들도 많았는데요. 다들 각자 자기만의 독특한 시스템과 규칙을 가지고 예술의 정의를 새롭게 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솔로 루잇 같은 작가는 한술 더 떠서
아예 작품을 제작 설명서로 만들었어요. 이분한테 예술은 멋진 아이디어 그 자체였던 거죠. 그걸 실행하는 건 뭐 누구든 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예술가의 손길이 아니라 개념이 전부가 되는 순간이죠. 또 칼 안드레라는 작가는 공장에서 쓰는 철판 같은 재료들을 그냥 바닥에 쫙 깔아버렸습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 조각을 저 높은 받침대에서 바닥으로 끌어내린 거거든요. 이제 관객들은 작품 위를 걸어다니면서 온몸으로 공간을 느낄 수 있게 된 그야말로 혁명적인 시도였죠. 된 플래비는 또 어떻고요? 그냥 철물점에서 파는 형광등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빛 자체로 공간을 조각하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작가들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무엇을 만드느냐보다 어떤 시스템으로 보여줄 것인가에 훨씬 더 집중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적인 사고방식이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분야로까지 이어집니다. 바로 데이터 시각화예요. 엄청나게 복잡한 데이터를 사람들이 딱 보고 이해할 수 있게 명확한 그래프나 차트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저드가 금속과 공간을 가지고 했던 작업의 본질과 정확히 같은 맥락에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이 작품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는 어떻게 보이시나요? 여전히 그냥 쌓아놓은 상자들로만 보이세요? 아니면 그 안에 숨어있는 정교한 질서와 차가운 리듬이 조금은 느껴지시나요? 도널드 저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학적 질서를 눈에 보이는 예술로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아직 발견되지 않은 아름다운 패턴들이 곳곳에 숨어 있을지 몰라요. 오늘부터 주변을 한번 둘러보는 건 어떨까요?